먼저 지금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드리면은 2010년도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에 바로 이제 3일 전이죠. 5월 30일 이제 저녁 8시 50분경에 그 원주시 담계동 그 용가리 노래방이 있습니다. 거기 장미 주차장 있는 바로 그 앞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지금 보셨네요. 그때 당시 이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뭐 다들 알겠지만 정채균 민주당 그 대표 아시죠? 그분이 이제 원주에 오셔가지고 31일 날, 그 다음 날 사고가 발생한 그 다음 날 이제 원주에 오셔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제 차없는 거리에서 중앙동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건은 이제 명백한 정치 테러 같다. 그 한나라 등 지지자에 의한 이제 그런 발언을 했고 그 내용이 전국의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냥 다 유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알겠지만 그때 이제 선거 유권자들이 중립에 있던 그러니까 표심을 결정하지 못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한나라당 지지자가 그것도 이광재 부친 그 어르신에 되시는 분을 폭행을 하다니 해가지고 민심이 확 쏠려버렸어요. 그 결과 원주 같은 경우는 원주 도의원 5명 전원다 민주당이 당선이 되었고요. 원주시장 그리고 도지사 뿐만이 아니라 시의회까지 다 이제 그 민주당을 그런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드러난 사실로 보면은 그때 그 사람은 이제 한나라당 지지자가 절대 아니었고요. 말 그대로 이제 골수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좌파,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이 제가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그 2010년 11월경에 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기독신연대로 활동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좀 도움을 호소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 얘기가 아니 원주 지역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쪽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 해보니까 카톨릭에도 사제 구연단 있죠. 정의사제 구연단을 비롯해서 원주에는 원주 시민연대 각주 시민한테 다 찾아가 봤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광재 사건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방부 회장님을 소개를 통해 가지고 저하기까지 연결이 돼서 그분이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오픈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원주 내려와서 그분을 만났고 관련 법정 자료들을 이제 다 파악이 된 겁니다. 지금 이거 기자님들 좀 늦게 오셔가지고 아직 이제 정식 시작한 건 아니고요. 좀 먼저 간단한 개요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한 15분경에 정식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서류가 이제 처음에 어차피 이름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가해자 이호준 씨로부터 제가 받았던 법적 서류들, 경찰 진술, 검찰 이런 내용들부터 해서 제가 이제 진행했던 모든 서류가 이게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진행 과정들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다 사실이고 팩트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호소문 있죠. 호소문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호준 씨 그분이 이제 직접 쓰신 겁니다. 사실은 임명은 제가 했지만 그분이 그동안 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전단지를 만들었었고요. 지난 작년 4월경에서 4월 8일날 저희가 기자회견을 할 때 저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또 요즘 이 사람이 또 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 내용에 대해서 문구 하나하나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불러주면서 이 내용이 맞느냐 다른 부분에서 얘기해라 해가지고 다 확인한 다음에 본인이 인감 도장을 직접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화 내용에 대한 모든 녹취록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호소문에 대한 신빙성은 100% 사실에 물론 이호준 씨가 주장하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확신을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쨌든 이호준 씨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선의로 도왔습니다. 선의로 도와서 작년 알다시피 이제 작년 1차 판결이 작년 2월경에 있었습니다. 2월경에 있었는데 그때는 알다시피 작년 4월 달에 또 재보궐선거 있었잖아요. 강원도지사 재보궐선거. 예, 그런 시점과 맞물려가지고 저희가 4월경에 때 기자회견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1차 1심 판결에서 이제 800만 원이 벌금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항소심을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최종 이번에 판결은 9월 26일 날 났습니다. 그 전에 작년 9월인가 10월경일 겁니다. 2011년. 그때쯤에 이제 이호준 씨가 갑자기 저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손을 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거는 제가 사건 개요 설명이니까요. 제가 처음에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이 사건이 끝난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떼라고 하느냐 제가 물어봤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저에게 어떤 손을 떼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하니 그럼 좋다. 내가 그럼 당신 문제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분명히 공적인 사건이었고 이거는 정말 모든 국민들 알아야 되는 그런 공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루는 거에 대한 당신 대해서 나한테 뭐라고 타치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이제 관계자하고 단절이 됐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진행되다가 또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을 혹시 서명하고 받으신 분들은 앞에 보면 알겠지만 많은 부분이 삭제돼 있죠. 그 부분은 이때 당시에 이제 과실치상죄하고 그 이후에 또 벌어진 이호준이라는 사람이 또 상습적인 폭행이나 이런 것들 같이 사건 다 병합이 돼 버렸어요. 병합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번에 판결이 된 게 9월 26일 판결이 됐는데 이광재 부친 이강원 씨에 대한 죄목은 과실치상이었습니다. 보행간의 주의 의무 위반이랍니다. 그걸로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 1심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벌금 800만 때렸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피해자와 그리고 쌍방 가해자 그러니까 이광재 전 도지사의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이 이거는 이석재라는 이 사촌 동생이 부친하고 같이 선거 유세일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이제 주차장으로 차를 이제 이석재는 사람은 차를 가지러 가는 입장이었고 이강원 씨는 이제 좀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호준이라는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죄송합니다. 그 옆을 지나가다가 이강원 씨가 이제 이호준 씨한테 이제 술 좀 취했었어요. 이호준 씨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호준 씨한테 이광재를 좀 지지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그때 이호준 씨가 한 얘기가 이광재가 잘한 게 뭐가 있느냐 세 가지만 대봐라 이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 상황에서 부친은 이제 설명을 했어. 세 가지에 대해서 이광재가 뭘 잘했다 이야기했는데 그 상황을 그냥 그때 서로 대화하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을 이석재라는 사람이 차를 가지러 가다가 딱 돌아보니까 마치 술 취해 있는 사람이 시비 거는 걸 보고 달려와가지고 먼저 폭행을 한 겁니다. 이석재 씨가요. 그 자체도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선거 기간 중에 그것도 선거 후보의 사촌 동생이 설사 만약에 정말 추격이 한 달에도 말게 될 상황인데 오히려 자기가 달려와서 먼저 주먹을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조사 결과는 뭐냐면은 이호준 씨가 결국 이호준 씨 나이는 좀 이석재보다 훨씬 20살 가까이 더 많고요.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합니다. 근데 이석재는 덩치도 있고 하니까 모든 지출령 종합해 보았을 때 이석재라는 사람이 이호준을 바닥에 누르고 그러니까 팔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제 폭행하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호준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반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또 최모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말게 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 사건이 정확히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사건이 시작된 것도 이제 이석재가 먼저 폭행을 가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해자, 그러니까 이호준 씨는 배제시키고요. 이석재 같이 쌍방 폭행을 해가지고 이 사람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석재와 피해자 이강원 씨, 그리고 주변에서 봤다는 증인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1심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항소심에서 증언한 내용이 다 틀립니다. 하나도 일치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지금 내용을 넣어놓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처음엔 봤다고 이호준 씨가 소주병을 들고서 휘두르는 모습 봤다고 한 사람들도 사실 자기가 보지 못했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들 말을 하니까 그런 것 같더라. 이렇게 말 다 돌립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다른 사람 다 제쳐두더라도 어떻게 이석재 쌍방 당사자 폭행을 했던 당사자조차도 그 상황을 기억을 못하는 건지 입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지 본인조차도 이게 바뀌어지고 피해자는 이강원 씨조차도 거기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조사할 때마다 달라져요. 결국은 항소심에서 판사는 근데 이거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서로 말이 다 진술 다 틀리고 또 옆에서 봤던 사람의 이렇게 중간에 이제 과실치상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석재한테 일방적으로 당하니까 이호준 씨가 좀 분할 거 아닙니까? 나이도 그 사람보다 많은데 맞으니까 분하니까 일어나가지고 누가 말겨가지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뭔가 흉기를 찾으려고 대ങ്ങൾ 강목이다 이런 걸 찾으려고 막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기소 내용은 그거예요. 1심 기소 내용은 배회하다가 그 옆에 이강훈이라는 노약자가 서 있었는데
그 미처 노약자가 서 있는 그 옆을 보지 못하고 그 옆을 무심결에 지나다가 어깨 부위가 부딪혀가지고 넘어져서 다치겠다. 이게 과실치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다라고 주장했던 그 이모라는 사람조차도 나중에 최종 이제 그 1심 법정하고 항소심에서 하는 얘기가 사실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그렇게 이제 상대를 하길래 자기도 그렇게 그냥 뭐 그렇게 지준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번복이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겁니다. 결론은 이제 처음에 이호준 씨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자기는 한나라는 지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은 그 호소문에 보시면요. 그 호소문 좀 주시겠어요? 호소문하고 그 보도자료 비포지하고 두 가지 다 주세요. 아니 오른쪽. 그 비포지. 이 두 장이 그 지난 이제 그 작년 4월 8일이죠. 2012년 4월 8일날 제가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 내용에 보면은 이 호소문에 거기다 표기가 돼 있어요. 이호준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한나라당 지지자로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일부 정은 자기가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외쳤다라고 들었다는 일부 정은만으로 자기는 골수 좌파고 골수 이제 열성민주당 지지자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과거에 환경운동 소모임 회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했던 이 사항들을 이름 실명을 명시했으니까요. 민주당 용정순 시의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원주 환경연합 거기에서 연대에서 이제 활동할 때 용정순 의원도 함께 참여도 하고 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자, 문제는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호소문 내용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전면에 보시면은 그 과거 농민운동을 주동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야당 성향 시민운동을 해왔던 저로서는 사고 당일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제가 발언했다는 일부 정언만으로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전문을 비롯한 전국 언론 기사에 실린 내용이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년간 원주 환경운동연합 모임에서 만났던 민주당 용준 시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저희 정치적 성향을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겠지만 바로 그 다음날에 이제 그 31일 날 정세균 대표가 그 중앙동에 그 차 없는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죠. 기자회견 하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다들 아실 겁니다. 다들 알겠지만 명백한 정치 테러 같다.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계획된 정치 테러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바로 그 옆에 용정순 시의원이 서 있었어요. 같이 배석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건은 그때 당시에 민주당 그 지도부와 이광재를 비롯한 얘기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그 가해자가 자기네 지지자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때 당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좀 뒤늦게 그때 이계주 후보가 뒤늦게 그 문제제기했던 게 이광재 그 후보의 어떤 그 손가락 절단 사건, 병역 기피 그 사건이 그때 조금 이슈화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아마 그런 열쇠를 만회할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추정입니다. 그거는. 그 목적으로 했는지 저는 그들은 이 사람이 분명히 민주당 지지자인 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한나라당 지지자였다고 하면서 그래서 언론에 외국에서 선동했다는 겁니다. 그건 명백한 이거는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다들 알겠지만 현행법에서도 조금만 범죄, 그러니까 후보자 당사자나 가족 그리고 선거 관계자, 회계 관계자가 300만 이상이었던 벌금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아마 이게 지금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요, 이건 명백한 이거는 허위 사실에다가 이거는 만약 이 사건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낙선하고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됐던 사람들 소송 다 제기해야 됩니다. 이건 명백한 위헌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냥 넘어갈 상황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제 그 이호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기가 한나라는 지지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법정에서 이제 계속 진행 과정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한나라는 지지자라고 본인이 외쳤어요. 그 사실을 법정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자신의 어떤 그 정체가 드러날까봐 아마 중간에 항소심의 최종 판결하기 전에 제가 손을 떼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지금 제가 이번에 항소심 판결이 났을 때, 어차피 제가 공개하겠지만, 항소심 판결이 났을 때, 제가 메시지를 다 보냈습니다. 언론 기자님들하고 이제 지역의 그 유력 인사들 다 보냈는데, 이호준 씨가 저한테 메시지를 오기를, 나는 계속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게 추석 전이죠.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제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더니만, 나중에 메시지가 오기를 뭐라고 왔냐면은, 이 사건, 그때 당 그 사건에 대해서 일체 말이나
말이나 그 글을 올리지 말라, 묵고하지 않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에 그 무죄됐다는 내용을 올렸더니만 그걸 빨리 당장 내리지 않으면은 뭐 경고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말 황당히 이럴 그 거지가 없죠.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답변을 보낸 게, 당신 문제 손 떼라고 한 거는 당신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나 손 뗐다. 하지만 이거는 공적인 문제고 이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신 대장한테 뭐라고 할 말을 자격이 없다. 나를 협박할 때 협박하든 말든 당신 마음대로 하라. 내가 그렇게 답변을 보내고 지금 현재 상황까지 온 겁니다. 지금 혹시나 내가 오늘 이 기자회견 하는 것도 제가 보냈어요, 당사자한테. 그래서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오겠지 싶어서 난 기다렸는데 아마 안 오는 거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저는 정말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런 문제가 그냥 넘어가면은 이번 대선 전국에 정말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지역 언론님들 그 기자님 몇 분 계시는데 계시는 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몇 차례 이걸 하면서도 기자 언론들이 아무도 참여 안 했었습니다. 2차례나 한 명도 참여 안 했어요. 왜 참여 안 하십니까? 라고 KBS, GTV, MBC 다 찾아갔습니다. 다 찾아가서 그들과 얘기했는데 한다는 얘기들이 선거가 박빙이라서요. 왜 선거 때마다 이런 걸 합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들 기자회견 하게 되면은 선거 끝난 다음에 낙선한 쪽에서 소송 제기하면 저희도 꼼짝 못 한다고, 우리 입장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변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 2010년도 지방선거 때도 그랬지만은 작년에 강원도에서 재보궐선거 때도 강릉 패전 사건 그거 터졌을 때, 네? 그거 엄경이 했다고 언론도 대서특필을 안 했나요? 대서특필 안 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언론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분노하는 게, 가장 가까운 신뢰가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쯤인데 정확한 날짜 확인 못했는데 그 원주 시의원이죠. 그 사람 이름 뭐죠? 그 민주당 시의원이 그 원주 상가 번영 회장을 폭행한 사건 아십니까? 아세요? 근데 제가 인터넷 검색하니까 뭐 KP에서 한 군데밖에 기사가 안 됐던데, 아니 시의원이 원주지역 상가 번영 회장을 폭행을 했어요. 그것도 얼굴에 신발 자국이 남을 정도로. 이게 기사가 안 될 내용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까? 만약 이 사람이 민주당이 아니었고 새누리당 후보였으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말하자면 이건 전국이 특별대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의원만도 철저하게 외면하고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KP는 인터넷으로 한 곳은 났어요. 이거 보세요. 원주투데이 났었어요. 원주투데이. 아, 원주투데이 났습니다. 났어요. 그리고 네. 알면 하지.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우리 이 사건들은 알면서도 안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네.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건데, 아무튼 이제 그런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 하게 된 거는, 이번에 뭐 선관위까지 제가 다 통보 다 있습니다. 오늘 하는 거. 오늘 안 오신, 선관위에서 오신 거 왔습니까? 선관위에서 오셨나요? 아, 오셨나요? 아. 뭐, 어쨌든 선관위에서 한 것도, 이거는 뭐 이번 선거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있었던 이 사건의 진실만큼은 반드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걸 이번에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번 대선에서도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공작 사건이 터져버리고 선거 직전 2, 3일 남겨놓고, 아마 낙금수 아시죠? 낙금수가 그랬듯이 그 작년에 뭐 저희도 올해 제가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 선거 당일이죠. 선거 당일날 낙금수가 방송까지만 해대면서 한 얘기가 뭐 정부가 그 선관위에서 조직적으로 젊은 유권자들을 투표를 막기 위해서 뭐 투표 장소를 임의로 변경했다. 해가 전국으로 대서특필 됐습니다. 그때 저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일주일 전에 그 선거법 일주일 전에 분명히 투표소가 그 투표소 위치를 투표 안내문이죠. 안내문에다가 약도까지 그려가지고 그 후보 최종 그 홍보물까지 다 포함해서 보내주는데, 아니 이거 보내놓고 이 약도가 변했다는 말인가? 이 약도하고 가보니까 변했다. 좀 그렇게 오해했었어요. 이게 정부가 정신 나가고 나도 한순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확인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일주일 전에 배포된 모든 투표 안내문에 그대로 간 겁니다. 네? 그럼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럼 평일날 그 공휴일 뭐 대통령 선거나 전국 뭐 동시 선거는 이제 공휴일을 지정하지만 보궐선거는 재보궐선거는 공휴일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장소 변경될 수밖에 없지. 그리고 투표할 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원주 사람이 춘천 가서 투표합니까? 내가 원주 경운도에 살면 경운도 바로 인근에 있는 약도를 그려주는데 그걸 못 찾아가면 바보가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런데 그놈들 그런 식으로 선동했습니다. 그게 바로 투표 당일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그런 줄 알고 가서 투표한 거예요.
이거요. 이거 못 막으면은 대한민국 선거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거 선거 때마다 이런 공작 잘하는 놈만 이렇게 공작질거리 잘하는 놈들, 그럼 북한 걔네 잘하겠지만 걔네들만 딱 고용해가지고 딱 해버리면은 뭐 선거 이기면 끝인데. 그럼 대한민국 선거할 필요도 없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모든 국민이 정말 공분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꼭 나온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자, 혹시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모르신 분도 있지만은 그 우리 오늘 그 판결문 그 9월 28일에 했던 판결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서명을 좀 해주시고요. 서명을 하셔서 좀 판결문 좀 안 주시는 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오늘 그 기자회견 그 순서는요. 제가 먼저 보도자료를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부분들 좀 더 개요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갖는 그런 시간을 제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